하이소매입니다. 와, 이게 뭔가요? K-팝 데몬헌터스 앞에서 넷플릭스의 상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현재 그냥 인기가 꺾이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41개국 1위로 더 높이 올라선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1위 자리에 오른 국가들입니다. 기존 우리나라 콘텐츠들은 초반 아시아를 중심으로 1위에 오르다가 북미,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서서히 퍼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순서대로 서서히 하락하는 수순을 밟는데요. 하지만 지금 K-팝 데몬헌터스는 영국,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그리고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등의 서구권 국가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인기가 서서히 퍼지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 서구권 국가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두고 미국 대중문화 매체 스크린렌트는 K-팝 데몬헌터스가 롱런하는 작품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K-팝 데몬헌터스가 차트 정상에 다시 올라섰다면서 특히나 이 작품이 잠시 1위 자리를 내주었다가도 1위를 재탈환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히트작으로서의 지위가 안전하다는 의미란 것이었습니다. 보통 넷플릭스 신작 영화들은 초반에 높은 시청률을 찍고 바로 하락하는데 K-팝 데몬헌터스는 이렇게 롱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는 이런 성공의 이유는 이 작품이 비평가와 관객 모두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면서 로튼토마토 기준 52개의 평론가 비평 점수에서 96%를 받은 이 영화는 2,500개 이상의 사용자 리뷰 점수에서도 91%를 받았다고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이 영화에 10점 만점에 9점을 준 스크린렌트의 평론가 벤 기븐스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애니메이션 팬이나 어린이만을 위한 영화가 아니다. 유머, 감동,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한 놀라운 모험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K-팝 데몬헌터스는 진심과 열정, 그리고 속도감 넘치는 스토리를 갖춘 훌륭한 가족 영화로서 모든 세대의 관객들에게 어필한다. 이렇게 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는 대단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K-팝 데몬헌터스가 아니라도 넷플릭스의 올 상반기 호실적에 있어 가장 큰 공헌을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2분기에 월가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외신들은 이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 열풍의 위력이라 분석했는데요. 최근 넷플릭스가 주주들에게 보낸 공식 서한과 보고서를 봐도 오징어 게임, 폭삭 소가수답, 중증 외상센터, 약한 영웅 등의 한국 콘텐츠들이 전 세계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았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의 폭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엄청난 것이 바로 우리나라 문화의 힘인데요. 하지만 이런 성공적인 넷플릭스의 2분기 성과에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첫 번째 한국 애니메이션인 K-팝 데몬헌터스의 열풍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란 사실이 더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니 넷플릭스는 그야말로 한국 덕에 돈방석에 앉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한국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의도적으로 계산된 전략을 펼쳤다는 점이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미국의 대중문화 매체 데드라인은 넷플릭스의 CEO 테드 사란도스가 K-팝 데몬헌터스를 극찬하면서 이 작품이 음악과 대중문화를 조화롭게 잘 융합한 작품이라고 별도로 언급했다고 전했는데요. 심지어 넷플릭스가 주주들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도 K-팝 데몬헌터스는 별도로 언급되고 있었다는 기사는 특히 K-팝 데몬헌터스의 사운드 트랙 중 골든이란 곡이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아이튠즈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한 점과 사운드 트랙의 7곡이 빌보드 핫100에 올라선 점을 강조하면서 이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작품은 전 세계 음원 차트를 석권하고 문화를 관통할 수 있게 만들어준 뛰어난 사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과 넷플릭스의 결합, 이 승승장구에 대해 홍콩 매체 라디는 K-팝 데몬헌터스가 스트리밍 순위는 물론 음악계도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K-팝의 지배력이 증명되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많은 히트작들이 화려하게 타오르다가도 금세 사라지는 스트리밍 업계에서 넷플릭스의 K-팝 데몬헌터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기사는 이것은 넷플릭스의 진화하는 콘텐츠 전략 때문이라면서
그 핵심은 바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성과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넷플릭스가 한국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들의 의도된 전략이 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업계의 관계자들은 이 영화가 유명인으로서 겪는 압박과 정체성 갈등, 그리고 팬문화의 어두운 면을 탐구한 것이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을 넘어 큰 공감을 얻었다 분석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점이 오징어 게임이나 피지컬 백과 같은 한국 히트작들의 중요한 특징을 이어가는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전략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활용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대중문화 매체 버라이어티는 넷플릭스가 한국을 전면에 내세워 대박을 친 실사 드라마 엑소 키티가 출연진 3명을 추가하여 한국에서의 시즌3 제작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K-POP 데몬헌터스가 한국 문화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여 대박을 쳤다면 비록 한국 문화에 대한 표현이 K-POP 데몬헌터스만큼 세밀하지 못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를 전면에 내세워서 대박을 친 실사 드라마가 바로 엑소 키티였다는 기사는 넷플릭스의 이런 의도적인 한국 문화 전면에 내세우기 전략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 지금까지 계속 이 전략으로 지속적인 큰 성공을 맛봐온 넷플릭스가 K-POP 데몬헌터스에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은 전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한편 이 K-POP 데몬헌터스의 세계적인 성공에 대해 왜 하필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이런 문화 열풍이 시작되었을까? 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이유를 설명하는 매체가 있었는데요. 벨기에의 프랑스어권 대중일간지 수드앙포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한국 문화에 녹아있고 한국 문화는 K-POP 데몬헌터스에 녹아있기에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이 대성공한 이유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새로운 대중문화 현상이 되었는가 라면서 한국이 지금 음악, 영화, TV 등 전 세계 차트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열풍에는 한국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사는 현재 넷플릭스를 불태우며 스포티파이에서는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고 틱톡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려버린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시작된 문화 열풍인 K-POP 데몬헌터스라면서 이 영화는 세계적인 한국적 현상인 오징어 게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혜성처럼 나타나 전 세계를 장악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가상의 밴드들이 심지어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실제 아티스트들과 경쟁하게 되는 역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기사는 이런 성공의 비결은 다름 아닌 K-POP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세련된 비주얼과 리듬, 완벽한 안무, 열성적 팬 커뮤니티로 무장한 K-POP이 애니메이션 영화에 접목되었으니 그 결과는 폭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기사는 지금 K-POP 데몬헌터스에 대해서는 뮤지컬과 속편, 스피노프 제작은 물론 심지어 가상 아이돌들의 홀로그램 콘서트에 더해 비디오 게임까지 등장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은 이미 오징어 게임을 통해 미국과도 경쟁할 수 있음을 증명한 국가였지만 K-POP 데몬헌터스를 통해서는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보여주었다면서 한국 콘텐츠가 소수의 관심을 자극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오늘날 한국은 세계 문화 산업의 중심이라고 극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이런 한국 문화의 물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하필 일본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닌 유독 한국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이 기사는 그에 대한 대답을 벨기에 르뱅 카톨릭 대학의 미디어 분석학 교수 필립 마리옹의 의견을 통해 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대중문화 현상에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 문화 열풍이 불었던 시대에도 이런 이국적이고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 열풍은 그런 것과는 수준이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태도였다. 한국인들은 매우 열심히 일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대단한 근면성을 보인다. 문화 행사를 하나 개최할 때도 전력을 다하고 항상 완벽을 추구하는 그들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만든다. 이런 현상은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도 도드라진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뭘 해도 우리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잘하는 사람들이라 여겨진다.
K-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겐 독창성과 끈기가 결합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문화 수출의 비결에는 그들의 문화 수출 전략도 큰 몫을 담당했다. 한국인들은 정말 뛰어난 전략가들로서 자신들의 문화가 어떻게 하면 잘 팔릴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그런 한국의 이국적이고 독창적인 면을 끝없이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완벽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그런 문화가 바로 한류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일본과 홍콩과 같은 이국적 문화 열풍이 살짝 불었지만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 문화 열풍의 비결은 바로 한국인들의 태도라는 필립 마리옹 교수의 분석인데요. K-팝 데몬헌터스 역시도 바로 그런 한국인들의 집요함의 결과물인 것이죠. 현재 넷플릭스는 글로벌 전략을 통해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군계 1학은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넷플릭스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이유를 벨기에의 전문가가 직접 분석한 것인데요. 어느 나라의 콘텐츠이던 간에 일시적으로 유행할 수 있고 처음 본 것이기에 이국적인 매력이 느껴져서 전 세계가 잠시 끌릴 수는 있으나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 중심 문화로 떠오르려면 더 열심히, 더 많이, 그리고 더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뛰어난 창작자들을 보유한 국가라고 우리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상 겸연쩍을 수 있으나 해외의 전문가가 분석하기에도 한국인들의 우수성이 한류의 이유라면 우리도 흐뭇하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는 결국 사람의 힘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